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노년의 재혼, 과연 행복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나요? 60-70대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하신 분들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 무슨 재혼이냐는 시선이 많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 재혼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황혼의 사랑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연 모든 노년 재혼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김순자 74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순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나이 또래의 박모 씨였죠. 처음 만난 곳은 실버 댄스 교실이었어요. 그분이 참 다정하셨어요. 외로웠던 제 마음을 달래주시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체조를 하는 분이었어요. 반면 김순자 씨는 오랫동안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8시에 일어나는 패턴으로 살아왔죠.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저는 잠을 못 자서 두통이 생기고 남편은 왜 그렇게 늦게 자냐고 구박하고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갈 수 있었겠지만 이 나이에 7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더 큰 문제는 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에게는 40년을 살아온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그저 남의 집이었어요. 제가 아끼던 화분을 함부로 옮기시고 거실 가구 배치를 맘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과 찍은 사진도 이제 치우라고 하시고 그때 깨달았죠. 아, 이분에게 이 집은 그냥 잠자리일 뿐이구나. 결국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두 딸은 처음부터 재혼을 반대했는데 이혼 후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고 해요.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아시죠?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78세 씨는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이철수입니다. 재혼 후 3년 만에 부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분이 더 건강해 보였어요. 저보다 5살 어리고 활동적이시고 그런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현재 이철수 씨는 하루 24시간 부인을 돌보느라 자신의 당뇨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며느리도 아닌 78세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현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의무일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끔은 재혼하지 말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이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의 정영희 69세 씨의 사례는 더욱 복잡합니다. 재혼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의 전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놓고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분을 정성으로 모셨어요. 병원비도 제 돈으로 댔고요.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그분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새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다며 법원에 고발했어요. 현재 정영희 씨는 2년째 법정 다툼 중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이미 3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해요. 젊을 때 사랑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이 들어 하는 결혼이라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노년 재혼에는 5가지 큰 위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의 차이. 젊은 부부도 생활 패턴 맞추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60, 70년을 살아온 습관을 바꾸기란 정말 힘들죠. 심리학자 김미경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세 이후의 생활 패턴 변화는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특히 수면 패턴, 식사 시간, 개인 공간 사용법 등은 거의 고정화된 상태다. 실제로 노년 재혼 부부 상담을 받는 분들의 70%가 생활 습관 차이를 주된 갈등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둘째, 공간과 소유에 대한 인식 충돌. 나이가 들수록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해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살아온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추억과 정체성이 담긴 곳이죠. 남편의 유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가구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셋째, 간병 부담의 현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60대 후반부터는 누구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부부 중 1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80%라고 해요. 재혼했다가 상대방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죠.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이미 체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넷째, 경제적 위험. 노년 재혼에서 가장 복잡한 게 돈 문제예요. 의료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의 부채가 있다면? 실제로 노인복지센터 상담 사례를 보면 재혼 후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60% 이상이라고 해요. 다섯째, 자녀와의 갈등. 이게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성인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불안감,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노년 재혼 가정의 40%가 자녀와의 관계 악화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꼭 재혼만이 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성공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의 박말순 72세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우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언니들과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연습하고 주말에는 함께 공연도 다니고요. 박 씨는 현재 하모니카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같은 또래 여성 12명과 함께 요양원이나 경로당을 돌며 봉사 공연을 하고 있어요. 재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뭘. 새로운 남편 눈치 보면서 사느니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100배 낫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의 김철호 75세 씨는 독특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어요. 바로 데이트 파트너 관계예요. 같은 실버 댄스 교실에서 만난 여성분이 계세요. 둘 다 재혼할 생각은 없지만 가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 부담 없는 친구 관계죠.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데이트를 즐기지만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요. 경제적 부담도 각자 지고 서로의 자녀나 가족 사이도 간섭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간병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즐거운 시간만 함께 보내니까 좋아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의 최영숙 68세 씨는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애완동물 키우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최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고양이들과 함께 일어나 사료를 주고 함께 아침 운동을 해요.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죠. 사람보다 솔직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졸리면 자고 기분에 따라 삐치거나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실제로 반려동물이 노인의 우울증 감소와 신체 활동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1. 법적 계약서 작성. 가장 중요한 건 혼전 계약서예요.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재산 분할 방법, 각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 의료비 부담 방식, 간병에 대한 합의, 유산 상속 계획. 사랑하는데 웬 계약서냐고 하실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2.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 재혼 전에 반드시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외로워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말해달라. 자녀들의 우려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대부분 유산 문제나 간병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클 거예요. 3. 충분한 교제 기간. 젊은 사람들은 1, 2년 사귀어도 모르는 게 많은데 하물며 노년층은 더 신중해야 해요. 최소 1년 이상은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지켜보세요. 아플 때,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의 모습까지 봐야 해요. 4. 현실적 기대치 설정.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의 로맨틱한 사랑과는 달라요. 동반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서로를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정도면 함께 살만하다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해요. 오부 혼자 사는 시간을 즐기는 법.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개념이에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시간이에요. 나만의 일상 만들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들을 만들어 보세요. 6시 일어나서 스트레칭. 7시 아침 식사와 뉴스 시청. 9시 산책 또는 운동. 11시 독서나 취미 활동. 오후 친구들과 만남 또는 자원봉사. 저녁 TV 시청, 일기 쓰기. 규칙적인 일상이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어요. 새로운 도전하기.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건 많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외국어, 악기 연주. 뭐든 좋으니까 새로운 걸 시작해 보세요. 성취감이 생기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재혼이라는 선택지 하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재혼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얻는 행복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